서울 서부권의 제2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대흥동입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줄 선다라는 이 입지 한복판에 신축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흥동 535-2번지 일대 모아타운입니다. 자, 이곳은요, 이 대흥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염리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S급 입지인 거는 분명한데요.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규모가 작아도요,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이 입지가 모든 거를 용서할 만큼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인지, 아니면 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면 내 돈이 묶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은 아닌지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 진짜 가능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지의 힘이 아파트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쵸. 우리가 이 재개발 구역 볼 때 결국 어떤 입지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마포구에는 이 태영건설사가 지은 태영이라는 이름을 붙은 아파트가 두 단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마포태영이 있고 하나는 또 신촌태영이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 단지가 연식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5년 전만 하더라도 두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네.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2020년부터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신촌태영 같은 경우는 최근 실거래 보니까 한 13억 정도 할 때 마포태영은요 20억을 찍고 넘어갔습니다. 와. 가격이 비슷했는데 5년 만에 가격 격차가 7억이 나는 거예요. 와. 왜 그럴까요? 입지 때문인가요? 입지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강에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역에서 가깝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이 대흥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염리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대흥동 학원가가요, 골목 안쪽에 들어오셔도 지금 보셨겠지만 학원가가 깊숙이 좀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요, 뭐 영어 학원부터 시작해서 대형 뭐 국영수 학원뿐만 아니라 예체능 학원까지 이곳에 들어오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와. 뭐 요즘 상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얘기가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지금 들어오고 싶어서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실을 하잖아요. 한두 시간을 못 버팁니다. 한두 시간을요? 그리고요, 인근에 염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염리초등학교 전교 학생 수가 1,300명이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마포초등학교는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염리초등학교가 2배 이상 인원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동네에서는요, 이 염리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신축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이 공덕역과 그리고 6호선 대흥역 사이에 있습니다. 공덕역도 대흥역도 모두 도보권에 있고 역세권이에요. 공덕역에서 지하철 타면요, 여의도 일자리 가기도 편하고요, 도심권 일자리 가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원래 여의도든 광화문이든 대기업에 다니시는 맞벌이 하시는 부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왜요? 학원가도 괜찮죠, 학군도 괜찮죠 하니까요. 이사를 잘 안 가시겠네요. 맞습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들 하시죠. 그러다 보니 학원가는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예요.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이요, 옆에 보시는 이제 마포태영,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마포자이 1차 사이에 있는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이제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염리초등학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곳이 입지랑 인프라만 놓고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좋죠. 네, 거의 뭐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에 가까운 입지예요. 네. 그런데 우리 재개발이라는 건요,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인프라가 너무 좋아도요, 심지어 학원가가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한강변에 한강뷰가 보이는 입지라고 하더라도요,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재개발 투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구역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입지만 보고 우리가 호재만 보고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사업성도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이 일대를 말씀을 드리면 이곳 모아타운은요, 22년도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설 잘 준비를 해서 24년 3월 15일에 모아타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럼 계획 단계는 완전히 끝난 거고요. 이제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 실행을 하려면 이젠 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인이죠? 조합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조합은요, 그냥 생기진 않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진짜로 실행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규모를 보니 19,600제곱미터예요. 평수로 따지면요, 7,000평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크기가 안 크죠. 좀 작죠.
작죠. 네. 토지 등 소유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해줌으로써 270세대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임대주택 비율이 54세대. 근데 임대주택을 뺀다라고 하더라도요. 뭐 토지 등 소유자 대비해서 200%가 넘거든요. 네. 이 숫자만 보면 어때요? 괜찮아요. 숫자는 괜찮아요. 사업성은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가 좀 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규모가 작은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요? 기본적인 사업비가 있죠. 고정비가 있어요. 근데 규모가 너무 작으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래도 4만 제곱미터 이상은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1000세대 이상은 나와야 되는 곳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나와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좀 작은 곳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염리 초등학교를 배정받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봐야겠죠. 네. 근처에 우리 이편한 세상 리버파크가 있죠. 여기는 최근 실거래가 27억이었고요. 나와 있는 매물은 다 28억 이상이에요. 와. 그리고 레미안 리버웰도요 25억 이상이고요. 여기 보이는 마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25억 이상입니다. 이미 25억대 이상이죠. 네. 그럼 여기에 소규모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아파트 가격은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아파트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자,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24년 3월 14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는요 26년 1월이에요. 거의 만 2년이 됐잖아요. 네. 자, 우리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되자마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전체 주민이 약 100여 명이에요. 우리 100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조합 설립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75명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네. 75%니까. 물론 모아타운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0%의 동의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하다라고 해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75%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근데 75명이란 숫자가 어때요? 많지는 않죠. 2년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숫자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이 동의율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서 보였던 어떤 상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들의 토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추진위가 뭔가 제대로 의지가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온라인상의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워낙 소규모이어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상의 정보가 없다라는 건 투자자들한테 기회라는 거예요. 그쵸. 왜요?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으면 누구나가 쉽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보가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현장에 와야 되고 발품은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확인해봐야 되고 추진위의 의지도 확인해야 되는 나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정보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도 많이 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온 거고요. 네. 자, 한번 추진위도 들려보시고 부동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앱을 통해서 구역을 봤더니 지금 보이는 대흥동 세양 아파트 있죠? 네. 저기도 사실상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거? 근데 저기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땅 모양 자체는 굉장히 좀 예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와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저 대흥동 세양 아파트는 관리계획 지정 고시 됐을 때 쏙 빠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재개발닷컴이라든지 아시리안 사이트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기 현장에 와 보니까 저기는 재척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땅 재개발 구역 진행하는 모양 자체가 좀 기형적으로 바뀌긴 했고 그리고 저 세양 아파트가 빠짐으로써 지을 수 있는 세대 수도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플 이용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 너무 또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현장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직접 들려봐야죠. 여기 노후도는 돼요? 노후도가 우리 60%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네.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신통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그러네요. 골목들도 굉장히 협소하고 재개발은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 상가주택들 보이죠? 이것도 포함이에요? 네, 지금 이 안쪽까지도 학원들이 다 들어왔고 뭐 유치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흥동 학원가가 워낙 좀 유명하다 보니 네. 지금 뭐 상가를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쪽까지 지금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월세 열심히 받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까 붉은 벽돌의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동의를 잘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주택이나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을 많이 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재개발할 때 동의 그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면적도 4분의 1 동의가 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거예요. 네. 쪽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추진이가 지도를 보니까 저 안쪽에 있네요. 세양 아파트가 이번에 재척됐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 상가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근데 상가 내부가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네요. 불이 이렇게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네, 여기네요. 모아타운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문이 잠겨 있는데요. 점심 드시러 오셨나요? 일단 우리 부동산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네. 물건도 있을까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5억 5천. 5억 5천. 네. 전세가 2억 6천. 2억 6천. 5억 5천에 2억 9천? 네. 그럼 2억 9천인 거죠? 네. 초기 투자금이? 2억 9천. 그쵸. 그 제가 3층은 네.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네. 그거는 5억 7천에 거랬어요. 2천쯤 산 거예요? 네. 그거는 5억 7천에 거랬는데 전세가 또 2억 8천이었어요. 2억 8천에 맞춰지고 그게 최근에 거래됐던 거예요? 네. 연식이 어떻게 돼요? 2019년도인가? 얼마 안 됐네요. 매물은 그거 하나 있는 거죠? 네, 빌라는 하나 있어요. 찾는 분들은 좀 여러 분 있는데 네. 물건이 없더라고요. 아. 저도 여기 소유자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모아타운 얘기 나오기 전에 분양을 받았죠. 왜냐면 위치가 그냥 끝내주잖아요. 네, 맞아요. 세대수는 얼마 안 돼도 여기 위치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되려면 지금 65% 동의 받았는데 65%. 네, 10%만 더 받으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면적까지 또 있어요. 공유일만 받아서 상가 건물 있는 사람들. 아, 상가 건물에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건데 추진이 측에서는 70%를 받으면 큰 땅하고 이제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70%를 받고 가자. 이제 한두 명 정도만 더 데려와도 땅 면적도 되고 조합원이 한 100명 조금 넘을까 별로 없어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한 명 받을 때마다 프로테이지가 그러네요. 네. 네. 한 명 설득하는 게 중요하네요. 여기 안쪽에 추진이 네. 있던데요? 제가 얻어준 거예요, 그것도. 먼저 사실 여기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추진이라는 거는 소유주들이 와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도 생업에 바쁜데 여기 오겠어요.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고. 우리 추진위원회는 왜 문이 닫혀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에서 매물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 좀 돌아다녀 보니까 이곳에 진짜 신축 아파트 들어선다라고 하면 굉장히 살기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너무 좋죠. 그리고 도로도 되게 잘 빠져 있어요. 네. 우리 아파트 올라갈 때 어떤 도로에 붙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 3면이 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어디는요, 이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아파트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다르죠.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 큰 장점이 있었는데 보셨어요? 어떤 거요? 이곳은요, 평지예요. 아, 그러네요. 구름지가 아니네요. 역까지 가는데도 평지고, 그리고 역까지 가는 사이에 우리 서울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경의선 숲길이 있습니다. 아, 네. 이 경의선 숲길이 작지가 않아요. 길쭉하죠? 네. 공덕에서 연남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 들어선다라고 하면 어때요? 학군지, 숲세권, 역세권 다 만족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성만 나오고 주민 동의만 받으면 괜찮은 건데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한 거는 주민 동의가 65%까지는 거쳐 있대요. 마지막 이 10분, 이 10%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상가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추진위원회라는 사무실이 있긴 하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현재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현재 리더가 부재예요.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동의를 걷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모든 게 좀 다 애매한 네. 상황이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분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결국 이 전체 지분의 3분의 2의 동의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랑 아직도 이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여는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안에도 본인의 주택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동의가 한 70% 정도 거쳤을
때 5분 정도 더 설득을 해야 이 지분 크신 분들이랑 협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언제 진행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아직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은 확실히 주변에 있는 매물들보다는 저렴하긴 해요. 저희가 이 일대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염리 4구역, 5구역도 있죠. 그다음에 신수동도 있죠. 근데 이곳이랑 가격을 비교해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2개 있는데 하나는 투룸이에요. 5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전세 맞추면 초기 투자금이 2억 9천 정도. 그리고 스리룸도 나와 있는데 초기 투자금은 4억 6천 정도입니다. 주변 대비해서 확연하게 저렴하긴 하죠. 네, 훨씬 저렴하죠. 네. 하지만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긴 합니다. 음, 근데 지금 당장 막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묻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맞을 것 같아요. 찌는 최고인데. 근데 만약에 묻어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전 투룸보다는 스리룸을 추천을 드려요. 왜요? 왜냐하면 이 빌라 일대도요 염리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스리룸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설사 여기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누군가는 팔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치동 가보시면 어때요? 스리룸 빌라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살리고 난리시죠. 가격도 10억대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 학원가도 점점점 성장하다 보면요 이곳 일대의 빌라, 특히 가족 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스리룸 이상의 빌라들은요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룸보다는 스리룸이 좀 안전하다. 다만 스리룸의 현재 초기 투자금이 4억 6천이거든요. 네. 근데 4억 6천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들은 또 많이 있어요. 다른 구역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고민해보고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음, 오늘 대흥동 535-2번지 일대 우리 모아타운을 현장 임장하고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입지는 압도적이에요. 네. 이곳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제가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리스크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는 현재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추진이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리더도 현재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척이 굉장히 느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겠다. 지금 당장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분들한테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넣어놓고 기다리실 분들한테 맞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한테는 투룸보다는 스리룸이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좋은 입지, 좋은 인프라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파트로 들어서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구역 보실 때는요 그냥 온라인상의 정보만 믿고 끝내시면 안 되고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현장 입장했던 것처럼 구역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민들의 반응도 보셔야 되고요 추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온라인에서 본 거랑 현장 와서 본 거랑 다른 게 많았어요. 네,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들어갈지 말지를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재개발 물건은요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결국 나한테 맞는지 내 성향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맞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쵸. 오늘 영상 소비하고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요. 특히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지금 현금이 많이 있지 않은 이상 더 이상 못 들어가거든요. 네. 재개발 보셔야 되고요. 이 재개발을 하려면 아파트보다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기회인 거예요. 준비하고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맞는 물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울 전역에 지금 재개발로 진행하는 데가 500군데가 넘거든요.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 그 선택지들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만 돌아보고 끝내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 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선별을 해서 네. 임장을 다 다녀보셔야 돼요. 우리 재개발은요 책으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액으로 많이 임장 다니셔서 제대로 된 물건들 잘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